코스메카 코리아, 정말 2025년 2분기 성적표가 눈부시네요. 네, 숫자는 그렇죠.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5% 늘어서 1,617억 원. 1617억. 네,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27.2%나 증가해서 230억 원.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최대 실적. 그 부분은 확실히 인상적입니다. 이 성장의 배경에는 한국 법인하고 또 미국 법인, 그 잉글로드 랩의 역할이 컸다고 하죠. 네, 두 법인이 핵심이었죠. 특히 요즘 정말 뜨는 인디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 독립 브랜드들. 네네. 그 브랜드들 성공하고 또 대규모 수주가 이익을 확 끌어올렸다고 분석되던데요. 하반기 전망도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네. 일단 2분기 숫자만 보면 정말 좋습니다. 매출 1617억 원에 영업이익 230억. 역대 최대. 이건 뭐 분명 주목할 만하죠. 하지만 이걸 마냥 장밋빛으로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어떤 점에서요? 최근에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려다가 예비심사에서 승인을 못 받았잖아요. 네, 그 소식 들었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죠. 회사에서는 뭐 성장성이나 실적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네. 거래소에서 지배구조 투명성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배구조 투명성이요? 네, 물론 이 화장품 ODM 산업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 제품 개발부터 생산까지 다 해주는 이 산업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지배구조 이슈가 앞으로 회사 성장에 좀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진 않을까 뭐 그런 우려가 좀 드는 거죠. 아, 그 코스피 이전 상장 불발 건은 확실히 좀 아쉬운데요. 그렇다고 코스메카 코리아 성장 엔진이 멈춘 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실적 자체는 좋으니까요. 특히 한국 법인 성장세를 보면 와, 정말 대단합니다. 예전에 분기 매출이 한 400억, 500억 이랬는데 네, 그 정도였죠. 지금은 1,100억 원까지 올라왔어요. 거의 뭐 2배 이상인데요? 네, 외형 성장은 뚜렷하죠. 1,100억 원이면.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꾸준히 R&D, 그러니까 연구개발 역량을 키운 덕분이라고 하더라고요. R&D 투자. 예전에는 마스크 시트 이런 거에 좀 집중했다면 이제는 뭐 아누아, 구달글로벌, 티르티르, 요즘 정말 잘 나가는 브랜드들 많잖아요. 네, 핫한 브랜드들이죠. 이런 브랜드들의 스킨케어, 기초 제품부터 쿠션 파운데이션 같은 색조까지 포트폴리오를 아주 성공적으로 넓힌 거죠. 포트폴리오 다각화는 긍정적인 방향입니다. 게다가 2025년 2분기부터는 대량으로 주문하는 좀 큰 고객사들도 늘고 있고요. K-뷰티 이끄는 인디 브랜드들이 계속 잘 나가니까 하반기에도 이 성장세가 이어질 거라는 기대가 크고요. 수출 중심 고객사나 또 신규 수주 고객사 모두 늘고 있다니 이거 정말 긍정적인 신호 아닌가요? 물론 네, 외형적인 성장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분기 1,100억 원. 대단하죠.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회사 Q&A 자료에 따르면 한국 법인 매출의 한 80% 정도가 그 K-뷰티 인디 브랜드에서 나온다고 해요. 80%요? 와, 정말 높네요. 그렇죠. 80%면 상당히 높은 비중인데 아시다시피 인디 브랜드라는 게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고 또 브랜드 흥망성쇠 주기가 빠를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트렌드가 빨리 변하니까. 네. 이렇게 특정 고객군, 그것도 변동성이 클 수 있는 인디 브랜드에 대한 의존도가 이렇게 높다는 건 반대로 보면 그만큼 리스크, 위험 부담이 크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리가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 3분기 실적이 혹시 시장 기대치에 좀 못 미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요? 왜요? 이유 중 하나로 중국발 선정 문제나 화장품 용기 수급 문제 같은 것 때문에 일부 물량이 10월로 넘어갈 2월 될 가능성이 언급됐어요. 아, 외부 변수네요. 네. 이런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 실적이 좀 흔들릴 수 있다는 점, 이것도 분명한 위험 요인이라고 봐야죠. 네, 한국 법인의 인디 브랜드 의존도나 외부 변수는 확실히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긴 하네요. 그럼 미국 쪽은 어떨까요? 미국 법인 잉글로드랩 실적고 정말 놀랍던데요. 미국 법인 실적은 어땠나요? 2분기 매출이 575억 원이었고요. 특히 영업이익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33.5%나 급증해서 101억 원을 기록했어요. 133.5% 증가? 101억 원. 이익률 개선이 상당했네요. 네, 이익률이 엄청나게 좋아진 건데 여기에는 그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아주 발빠르게 대응한 전략이
들어맞았던 것 같아요. 아, 관세 정책 변화 수혜가 있었군요. 네, 미국 뉴저지에 있는 토토와 공장이랑 한국 인천 공장 이렇게 두 곳으로 생산을 이원화한 전략이 제대로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더라고요. 생산 기지 이원화 전략. 네, 예를 들어서 토토와 공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캐나다나 중국에서 만들던 좀 고급 화장품들 있잖아요. 프레스티지 브랜드들. 네, 고가 라인들. 그 브랜드들 생산 문의가 2024년 하반기부터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하고요. 2026년부터는 이런 고가 제품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고 합니다. 2026년부터 본격 생산이라 아직 좀 시간이 남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인천 공장은요, 주요 고객사의 대량 주문이 늘어난 데다가 생산 자동화를 통해서 효율성을 높여서 2분기에 영업이익률이 무려 30%를 달성했어요. 30%요? 와, 영업이익률 30%는 정말 대단한 수치인데요. 그렇죠. 이건 정말 대단한 건데, 그래서 2025년 하반기 전체 실적을 이끌 핵심 동력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아주 큽니다. 네, 그 관세 정책 변화를 기회로 삼아서 생산 기제를 조정한 건 분명 전략적인 판단이었고, 뭐 결과가 일부 나오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좀 자세히 봐야 하는데요. 인천공상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 이거 아까 한국법인 얘기할 때 나왔던 그 문제 있죠. 아, 중국발 선적 지연이나 용기 부족 문제요? 네, 바로 그거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최악의 경우 한 분기,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생산과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리스크가 여기도 똑같이 있습니다. 아, 미국 수출 물량에도 그 리스크가. 네, 그리고 토토와 공장도 그렇죠. 프레스티지 브랜드 문의가 늘었다는 건 좋은 신호지만 실제 본격적인 생산은 2026년부터라고 했잖아요. 그게 아직 1년 이상 남았죠.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뭐 조선미녀나 티르티르 같은 유명 K뷰티 브랜드들 OTC 선크림 수주 성공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아, 네. OTC면 일반의 약품 선크림이죠. 맞습니다.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이런 기능성 제품 수지는 의미가 있죠. 근데 아직 브랜드당 스큐, 그러니까 품목수가 하나뿐이에요. 아, 아직은 한 종류만. 네, 이게 좀 다양한 제품 라인업으로 확장이 되어야 진짜 매출에 도움이 될 텐데 거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잉그루드랩의 2025년 상반기 전체 성장률은 1.6%에 그쳤다는 거. 이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상반기 성장률이 1.6%요? 생각보다 낮네요. 그렇죠. 근데 회사가 제시한 연간 목표치는 10%거든요. 아, 그럼 하반기에 정말 많이 성장해야겠네요. 네, 상반기 1.6%인데 연간 10%를 맞추려면 하반기에는 정말 엄청난 성장을 해야만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죠. 이 점도 좀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미국 법인도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겠네요. 그럼 중국은 어떤가요? 중국 법인 상황은 좀 나은가요? 아, 중국 법인 상황은 앞서 본 한국이나 미국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더 어렵다고요? 왜죠? 일단 중국 경제 자체가 좀 둔화되고 있는 영향도 크고요. 더 큰 문제는 현지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어요. 경쟁 심화요? 네, 중국 로컬 ODM 업체들하고 또 새로 막 뜨는 중국 인디 브랜드들이 정말 뭐랄까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시장 경쟁이 아주 극심해졌습니다. 아, 경쟁이 심하군요. 이런 영향 때문에 코스메카 코리아 중국 법인 3분기 실적도 좀 부진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3분기도 안 좋을 걸로? 네, 회사에서도 이걸 아니까 2분기부터 기초보다는 색조 비중을 늘리고 하반기에도 쿠션이나 립스틱 같은 신제품을 낼 예정이라고는 해요. 아, 색조 중심으로 좀 바꾸려는 거군요. 네. 근데 아직까지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큰 수주 소식은 없어서 회사 내부적으로도 3분기까지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이런 신중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현지 로컬 브랜드 영업을 강화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데 단기간에 성과 내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확실히 중국 시장은 정말 만만치 않은 환경이네요.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다니. 하지만 그렇다고 중국 법인이 아예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노력은 하고 있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색조 비중 늘리고 현지 트렌드 맞춰서 신제품 개발하고 로컬 영업 강화하고 나름대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당장 성과가 나오긴 어렵겠지만 길게 보면 이런 노력들이 언젠가는 좀 빛을 발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하게 되는데요. 변화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니까요.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좀 돌아가서 그 코스피 이전 상장 실패 문제, 이걸 좀 더 짚어보죠. 네, 그 문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래소에서 경영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 이걸 미승인 사유 중 하나로 들었단 말이죠. 네, 경영 투명성.
이게 투자자 보호랑 직결되는 문제라 거래소에서 중요하게 보는 항목인데 회사 입장을 보면 현재 등기이사 중심 체제를 유지하는 게 오히려 주주 이익에 더 부합한다. 이렇게 판단해서 코스피 이전 대신 코스닥에 남기로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발표했죠. 거래소가 공식적으로 개선을 요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기보다는 현 구조를 유지하는 쪽을 택한 건데 과연 이게 장기적으로 주주 가치를 정말 극대화하는 판단인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선 그럴 수 있겠네요. 이런 지배구조 이슈는 단순히 그냥 절차 문제가 아니라 기업 가치 평가, 밸류에이션에 계속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우려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또 회사 측 설명을 들어보면요. 이번 코스피 이전을 그냥 실패로만 볼 게 아니라 회사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또 뭘 보완해야 하는지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평가하더라고요. 기회가 되었다? 네, 특히 재무 구조 안정성이나 성장 잠재력, 기술력, 또 글로벌 고객사들하고의 관계, 이런 핵심 경쟁력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코스피 이전이 안 된 게 성장성이나 실적 부진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앞으로 코스닥 시장에 남아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이걸 발판으로 글로벌로 더 뻗어나가겠다. 이런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이에요. 코스닥에 남아서 성장하겠다. 네, 그리고 지적받았던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나 배당,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하는 정책도 확대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밝혔으니까 앞으로 개선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일을 계기로 코스닥 1등 기업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내실 경영에 더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는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겠다는 걸 가장 큰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구체적인 목표치도 나왔는데 한국법인은 연간 15% 매출 성장. 연 15%? 네, 그리고 미국 법인 잉그로드랩은 연간 10% 성장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잉그로드랩은 연 10%. 상반기 1.6%였는데 말이죠. 그렇죠. 기초라 색조 다 할 수 있고 한국, 미국, 중국 주요 시장에다 생산 거점이 있다는 건 분명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정말 야심찬 목표인데 앞으로 5년 안에 전체 매출을 1조 원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중장기 목표도 발표했어요. 5년 내 매출 1조 원. 네. 저는 지금 보여주는 성장 동력이나 다각화된 사업 기반을 보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5년 안에 매출 1조 원이라 정말 대단히 야심찬 목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뭐 숫자 자체만으로도 회사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겠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 목표 달성까지 가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점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도전 과제들이 있겠죠. 네, 아까 지적했던 미국 법인 잉글러드랩의 상반기 성장률 1.6%와 연간 목표 10% 사이의 그 큰 격차를 하반기에 어떻게 메울 거냐 하는 문제. 네, 그게 가장 큰 숙제겠네요. 그리고 여전히 불확실하고 경쟁 심한 중국 시장에서 돌파구를 어떻게 찾을 거냐 하는 문제. 또 미국 수출 물량 관련해서 생길 수 있는 물류나 공급망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문제. 마지막으로 아직 시장의 의구심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그 지배구조 투명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 넘어야 할 과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산적해 있네요. 이 여러 도전 과제들을 앞으로 5년 동안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해결해 나가느냐가 결국 1조 원 목표 달성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관건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각도에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K뷰티 인디 브랜드들과의 성공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기록적인 성장을 보여줬고 또 꾸준한 R&D 투자와 생산기지 다변화 노력으로 미래 성장을 위한 기반도 착실히 다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네요. 네, 성장은 분명했죠. 5년 내 매출 1조 원이라는 담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코스메카 코리아의 앞으로의 행보 계속해서 주목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특정 고객군, 특히 유행에 민감하고 변동성 클 수 있는 인디 브랜드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분명 양날의 검이라는 점. 네, 리스크 요인이죠.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들. 마지막으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는 지배구조 문제까지 넘어야 할 산 또한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성장의 밝은 면 뒤에는 언제나 이런 잠재적 위험 요인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는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인디 브랜드라는 파도에 올라타서 기록적인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파도에 대한 의존성 문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점, 그리고 지배구조에 대한 물음표라는 과제 또한 동시에 안고 있는 상황이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성장과 리스크 사이에서 코스메카 코리아가 5년 내 매출 1조 원이라는 그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각자의 관점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